아주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 다 많아져서 다 해, 다 해. 난 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쪼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쪼끔 조심스러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인제 어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인공지능이 제일 많이 발전되고 그게 생활에서 그냥 바로바로 쓰이는 데가 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사니까 아마 미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몇 달 전에 제가 어떤 얼만큼의 돈을 주고 쓴 AI 프로그램이 가격이 굉장히 다운되고 또 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인제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느끼죠. 뭐 저야 제가 쓰는 AI 프로그램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조금 쓰는데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개발에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그 변화하는 속도감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거가 많이 대두가 되냐면 인간한테 가장 그 미래의 역량이라고 그러죠. 미래의 어떤 그 인간한테 요구되는 것은 창조적인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거를 해 나고 자기가 어떤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요 단계가 되기 전에는 어떤 단계가 있었냐면 마인드풀니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찾고 나를 찾는 거,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인제 계속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멘탈 헬스, 우리가 지금 코비드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인간들한테 어떤 변화가 왔냐면 '아 내가 죽도록 일을 해 봤는데 별거 없더라. 사람도 죽는데 코비드 팬데믹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리모트라고 인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렇게 죽도록 그렇게 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택근무를 해도 일이 되네.' 인제 이런 어떤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인제 AI가 나오면서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AI의 기능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되는 일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했는데 귀찮은 일들을 AI가 많이 해 주죠. 그러면서 어떤 트렌드로 가게 되냐면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 인간은 정말 창조적이다. 그래서 "We are creator."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creator라는 말이 정말 뭐 없는 거를 창조하고 나무를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의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동안은 산업 사회에서 기계처럼 소처럼 그렇게 일만 했던 인간은 '그럼 인제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새로운 정의는 무엇이냐 알고 봤더니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어디 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동물이나 다른 동식물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을 있다 인제 이런 거죠. 뭐 인간이 뭘 창조하냐 그러면 인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걸 말씀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일 때 우리는 라면 끓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라면 끓여 뒷봉지에 있는 그대로 끓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거기에다 좀 다른 어떤 나만의 레시피를 해서 뭐 면을 더 꼬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면을 푹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뭐 우동처럼 잡수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파를 넣든지 뭐 계란을 넣든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어 오죽하면 짜파구리라는 것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창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계속 자금자금하는 창조를 해내가는 사람이구나. '그게 우리구나.'라고 인제 인식을 하면서 어떤 거에 요구를 하냐면 내가 하는 분야에 창조적인 어떤 미래 역량을 끌어내는 거죠. 지금 인제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분이 있는데 릭 루빈이라고 인제 이분이 요즘 굉장히 바쁘셔요. 여기저기 많이 가셔 책도 내셨기도 하셨지만 이분이 굉장히 창조적인 거 자기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지도 않은데 어떤 영감적인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셔서 인제 여러 그 뭐 뇌과학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그 지식
층에 그 팟캐스트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창조를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인간한테 창조의 능력이 가장 많으냐 이런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끼리 한번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의 능력을 먼저 내 안에서 키우려고 할 때 이제 그게 미래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관점을 살리는 거, 나만의 어떤 창조적인 거, 내가 좋아하는 일에 내가 어떤 창조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때에 가장 우리가 배제시켜야 되는 어떤 그 철학적인 어떤 사조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말하면은 또 좀 어렵죠. 이제 부담스러운데 쉽게 말하면 가장 내가 배제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생각하고 이거는 내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나를 관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항상 그 넘버 게임, 그러니까 물질, 돈, 화폐, 화폐에다가 나를 항상 변형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주의. 그거가 가장 없어져야지 창조의 능력이 많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근데 좀 씁쓸한 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국의 유튜브를 보면은 뭐 돈 얼마 버는 거, 뭐 하루에 1,000만 원 벌기, 뭐 이렇게 부자들한테 봤더니 이렇다.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봤더니 이런 생활 습관이 있다. 이건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꼭 부자를 상징한다기보다도 자기 일하는 일에서 어떤 이 결과물을 내셨던 거,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습관들이 있다.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아니면 그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인셋이 다르시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뭐 이걸 했더니 월 1,000만 원 버는 법, 무슨 뭐 하는 법 이런 거는 조금 이제는 좀 의연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미래 역량을 위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내가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단어를 좀 그런 단어가 있는 거를 조금 피해야 돼. 내 머리 구조로는. 실제적으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내 일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줘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기계가 아니라, 한 번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 하는 일에 얼마만의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조적인 어떤 가치 창출을 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휴먼 전략이라는 거는 뭐냐? 세상이 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것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그게 이제 휴먼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게 말하면 요즘은 저희가 AI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창조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창조. 그런데 창조를 하려고 딱 봤는데 옆에서는 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법, 뭐 했더니 돈을 많이 벌더라, 뭐 했더니 돈이 많이 벌더라. 그런 식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물질주의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창조해내려고 하기 위한 나를 찾아보는 거, 나에게 무게 중심을 두고 나에게 singularity를 두고 나만의 무게 중심, 나만의 어떤 그 사고 중심, 생각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떠냐? 이렇게 하다가 돌아오면 되지.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생애 주기가 있는 거예요. 생애 주기. 우리가 100살 넘게 사는 거가 지금은 뭐 100살까지는 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의 그 이 몸의 육체도 생애 주기가 있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반배기가 돼서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에서 내가 나만의 것을 창출해내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게 있을 것이라는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60살 때는 이만큼이 올 거고 70살 때는 이만큼이 올 거다 이러는데 제가 아니할 말로 제가 80이 넘어서 물론 건강을 잘 유지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80이 넘어서는 이제 내 활동량이 많이 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런 것처럼 너무 그렇게 물질주의로 계속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때 또 시간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나이 35세 정도 되시는 분들, 뭐 30세 되시는 분들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 경험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땅끝을 팍 쳐야지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충만한 라이프를 사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 내가 내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돈에 내가 돈 때문에 내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내가 돈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나한테 주어진 거, 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힘,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돈이 사람 힘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벌기 위해서는 다르게 만약에 그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상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성뿐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몸하고 나의 육체하고를 좀 이렇게 분리가 굉장히 간극이 심해지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멘탈 헬스 쪽에서도 문제가 있고 많이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내가 행복하고 오늘 하루 살아도 내가 뭔가 충만한 느낌이 든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봤을 때 어떻게 저희가 한 각도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세상, 지금 2023,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이 되면서 미래의 역량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사람. 셀프 어웨어니스, 셀프 아이덴티파이가 굉장히 잘 된 사람. 내가 누구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그걸 잘 된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마인드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그러면 창조적인 마인드라는 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의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거가 바로 지금 미래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하니까 우리 신랑이 그러더라고. 우리 신랑이 내 걸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 너무 어려운 말을 쓴대. 그냥 경영 용어를 쓰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쉬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뭐를 따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희 뒷마당에서 뭐 그 복분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블랙베리 같은 걸 따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걸 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치 창출을 어떻게 했냐? 그걸 딴 거를 갖고 뭐, 그 올게닉 식초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퍼멘테인, 그 숙성시킨 어떤 그 올게닉 블랙베리로 만든 어떤 효소 뭐 한국 말로는 효소라고 그러는데 효소도 만들어내고 여기는 퍼멘테인 시럽이라고 그러죠. 퍼멘테인 시럽을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걸로 이제 과일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갖고 제가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이거를 뭐 저기 사시겠어요? 그러면 사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희가 선물로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렇죠? 가치 창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의 가치 창출은 이제 제가 예를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치 창출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좀 애매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환이 있었어요. 네, 간 쪽이 안 좋아서 간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맹한이 산에 올라가는 거는 좀 싫어하고 이제 성격상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뭐 버섯이라도 하나 좀 따는 걸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할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쌓인 게 풀어지기도 하고 힐링도 되고 또 산에서 야생 버섯을 따와가지고 그걸 차를 마시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아서 상황버섯도 따오고 뭐 차가버섯도 따오고 뭐 별걸 다 따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것도 따와서 저희가 말려서 먹기도 하고 송이도 따고 막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그러면 시즌에 이걸 가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모아서 그 시즌에만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신랑만이 아는 어떤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하이킹도 하고 좋은 데도 구경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버섯도 따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저희가 이제 레디가 되면 그걸 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게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했던 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만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걸 갖다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니드가 있냐? 필요하신 사람이 있으시면 하는 거고.
없으시면 안 하는 건데 하시면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자연산 송이도 따시고 그다음에 인제 좋은 데 산이 굉장히 멋있으니까 국립공원이니까 인제 가셔서 하시는 거다. 인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에 내가 창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그렇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 신랑 예를 들었지만 저희 신랑이 만약에 자연산 송이를 따러 가는 그거는 AI는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AI가 여러분들을 로봇을 뭘 데리고 다녀서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인제 여러 신청자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요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사람과 사람 휴먼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창출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이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너무 비즈니스다, 뭐 전략이다,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너무 어렵게 무슨 큰 회사처럼 생각하면 벌써 뇌가 쬐그러들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그런데 간단한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직장인을 좀 오래 다니셨다. 이제 이렇게 보실게요. 그러면 남자분들 중에 굉장히 기획서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기획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기획서, 뭐 제안서 이런 게 자기의 전공 분야에 따라 또 다르죠. 그거 굉장히 잘 써. 근데 인제 GPT 챗이 나오거나 AI가 나오면 고 부분도 굉장히 잘 써 주죠. 근데 사람이 쓰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딱딱 뽑아 주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약간 그 왁구를 잡아 주지 그 안에서 인제 좀 뾰족한 부분은 그걸 못 해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아 내가 요런 부분에는 요 기획서를 굉장히 잘 짠다.' 하는 분이 만약에 본인이 GPT 챗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런 걸 템플릿을 만들어 버려. PDF 같은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거가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 제가 이거 지금 다 말하네. 어떡하지? 내 컨설테이션 하는 걸 다 말해 버리네.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GPT 챗이 다 하잖아요. GPT 챗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뾰족하게 뽑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 회사의 어떤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부분은 쪼끔 이렇게 더 좀 손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PDF에 어떤 전자 파일로 넣으셔 가지고 그걸 파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력을 한 10년 15년 해 보니까 요런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셔서 온라인 코치를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걸 만약에 좋아한다고 하셨을 적에 귀찮고 너무 싫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아 고 부분은 내가 쪼끔 잘하는데.' 하는 거를 여러분이 쪼끔 다듬어서 GPT 챗에다가 인제 어떤 강의를 어떤 식으로 할까 요렇게 해서 고거를 요구하는 수요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강의를 하시는 것도 바로 내가 잘하는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로 내가 가치 창출을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아 다 많아져서 다 해, 다 해. 난 할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똑같은 걸 해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영어 공부를 시키신다 하면은 제가 영어 공부를 동화책으로 갖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비즈니스 서적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영어 공부를 해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 회사 하시는 분, 그다음에 어떤 기획가 하는 사람,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브랜딩을 창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맞지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영어를 해도 다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한테 어떤 게 창출을 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할까 이럴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물질 만능주의, 머터리즘 그쪽으로 사로잡히게 되면은 절대 이 생각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어떤 걸 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걸 자꾸 하려면 물질 만능주의하고는 벗겨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돈 얼마 버니까 가서 쪼르르 하고 뭐 이거 하니까 쪼르르 하고 그거는 인제 안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거는 배제하시고 안 하시고 인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쪼끔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쪼끔 이렇게 디벨롭을 해 볼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작은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철학자, 생각하는 사람.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인제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신다? 나의 생각을 기르셔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을.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길러야 되는데 자꾸 눈은 한 달에 1,000,000원 버는 법.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1,000,000원 벌었지 여러분이 1,000,000원 벌 거라고는 아닌 거야. 자기가 그 행동을 해 보니까 1,000,000원이 벌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고대로 여러분이 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만큼 1,000,000원을 벌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어떤 테크닉은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거의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여러분과 저만의 또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의 길이 다 다루 있고요.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우리는 작은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가 되시고 그리고 내 철학에 기반을 해서 요런 걸 갖다가 내가 하면 좀 재미도 있고 해볼 수 있겠다는 거를 작게 작게 한 번씩 해 보시는 거예요. 린 매니지먼트이라고 그래요. 린 매니지먼트.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이럴 수 있잖아. '아 그래. 내 걸 한번 하니까 지금 조그마한 어떤 회사를 다니셔. 다니시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인제 뭐 AI도 나오고 막 이런 내가 해야지.' 해서 때려치고 바로 그걸 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이제 똑똑한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는 내가 하는 걸 계속 하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내 시간에서 1 시간, 2 시간 이렇게 크게 나한테 많이 데미지가 오지 않는 만큼의 린 매니지먼트로 나한테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읽지 않았던 철학책도 한번 보고 내 생각을 키우는 힘을 좀 보고 또 지금 제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 제 유튜브가 뭐 10 분도 되고 20 분도 되고 30 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상담 받으시려면 상담도 받으시고 상담 안 받으실 거라면 또 계속 똑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브랜딩을 하는 게 뭐지?' 하고 자꾸 보기도 하고 인공지능이 뭔가 하고 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일 끝나시고 지금 하시는 일을 고대로 하시면서 약간의 뭐 점심시간에 잠깐 고 시간에 날 투자한다든지 안 하던 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뭐 글 쓰는 연습을 좀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크고 멋지고 뭐 확 뜨는 거 그걸 먼저 하시게 되면은 리스크 팩터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휴먼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휴먼 전략이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일 먼저 머리와 모든 철학에서 지금 당장 없으셔야 되는 게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만 먼저 벌으면 돼.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000원 버는 거, 한 달에 1,000,000원 버는 법 이런 거는 벌써 지금 딱 없애 버리세요. 그건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잠재력을 키울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낼 때 거름막 같은 게 뭔가 느껴지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해소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생각할까? 정말 사랑이 뭘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여러 가지 있어요. 굉장히 펀더멘털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게 내가 지금 당장 돈 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질 만능주의에 이미 이렇게 푹 빠지셔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인제는 안 되는 시절이에요. 왜냐면 기계가 일을 해 주는 시대예요,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랑 다른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돈만 벌고 무조건 뭔가를 찍어내는 거는 내가 기계처럼 살려고 하는 거고요. 인제는 정말 휴먼다운, 휴머니티 정말 휴먼다운 사람이 살아야지 그 휴먼이 기계를 만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 정말 인간다운 거는 사실 영성이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영감 있는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영성이 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부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벌써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라는 건 뭐예요? 물질 모든 걸 다 물질로 만들어 놓고 물질로 해석을 하는 거고 인간을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저 사람이 얼마만큼의 어떤 생산력이 있느냐 그걸로 판단을 하고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인가 저 사람은 뭐 얼만큼 돈을 벌고 얼만큼의 빌딩이 있는가 그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는
뿌리 자체가 벌써 그 인간이 영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겁니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그 사람 이름이 나질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처럼 인간을 잔혹하게 만드는 게 없다고.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안됐게도 저희가 민주주의에 있고 자본주의에 있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되면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러니까 자유가 어떤 자유의 어떤 그 결과물이 꼭 자본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아무래도 그렇게 돼.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지만 그건 아닌 거지. 내가 자본을 벌고 싶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를 민주주의의 어떤 자유로 만들어낸 거지. 민주주의의 자유가 꼭 내가 자본을 많이 만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지금 그 영상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선은 이제 2023년 다 지나갔고 2024년, 25년 되면은 미래라고 할 것도 없고 미래와 현재의 지금 중간 지점인데 이제는 미래의 역량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창조해서 그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타부시하고 멀리 하셔야 되는 거는 뭐 달에 1,000만 원 버는 방법 이렇게 발음이 또 세요. 뭐 하루에 얼마 버는 방법 이렇게 쓰는 거는 타부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얼마 못 가. 실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나를 찾아가고 나의 창조성을 자꾸 일으키는 데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자꾸 넘버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넘버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제일 타보셔야 되는 게 물질 만능주의, materialism, 물질 만능주의로 생각하는 것들, 생각하는 어떤 방식들, 생각의 어떤 그런 것들은 배제하시고 authentic, 진정성, 나의 진정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신뢰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가치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그런 어떤 사고의 구조를 먼저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잠깐 또 영상 만들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을 이제 요번 해가 가기 전에 꼭 같이 해야 됩니다. 그쵸?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영상의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방향을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방향을 보는 거. 비즈니스 이론에서는 360 degree라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나를 갖다가 360도 한번 돌려보는 어떤 그런 건데 그 말이 그 말이고 사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딱 와닿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경영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한테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360 degree 이론이라는 건 360도 이론이 있습니다. 나를 360도를 다 돌아보는 거. 그거가 실제적으로는 내가 지금 창조적인 나만을 찾는 거에서는 좀 알맞는 그런 이론이죠. 그거 하나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또 이제 제가 또 주저주저 하죠 지금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굉장히 조심하세요. 물질 만능주의를 뭐처럼 보냐면 암처럼 보세요. 내 생각이 암이다. 나를 갖다가 자꾸 돈을 매기는 거. 나 연봉 얼마짜리, 나 돈 얼마짜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의 창조적인 생각을 끌어내는데 가장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한 달에 몇천 원, 몇천 벌기 뭐 이런 거는 쫙 배제하시고 뭘 보셔야 되냐면 나를 찾아가는 방법, 가치 있는 삶, 진정성, 내 내면의 세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세요. 예, 그런 거 보셔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서부터 출발하시는 우리 얼라이멘티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아는 대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내가 영감 있는 전문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는 내가 영감 있는 전문가가 돼서 내 삶도 굉장히 풍요롭고 내가 행복하고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전해주는 또 굉장히 영감 있는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풍성함과 행복을 같이 전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예.